안녕하세요, 박간양군입니다. 자, 이제 5월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한참 고기도 잘 나오고 재밌는 시즌이기도 하지만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달에 맞는 이야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취미로 하고 있는 이 낚시라는 레포츠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재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낚시를 갖다 만나는 풍경들인 것 같아요. 늘상 다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우연찮게 만나는 예쁜 자연의 풍경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떠오르게 되죠.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중에서도 저희 아이 같은 경우가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딸이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게 되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서 집에 있는 아이와 함께 낚시를 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비단 낚시뿐만이 아니죠. 취미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어떤 취미라도 아이에게 하나라도 가르쳐주고 싶고 즐거움을 공유하고 싶고 그리고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아이에게 이런저런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들려주고 그리고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하나 가르쳐주면서 부모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아이가 새로운 것을 알아갈 때 그 기뻐하는 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고 싶어서 말이죠. 그런 마음이 바로 낚시를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낚시를 데려가려고 해도 괜히 학원 보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낚시를 간다는 게 좀 괜한 시간 낭비는 아닐까? 아이의 교육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닐까? 고민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낚시를 하는 아빠 혹은 엄마로서 아이에게 낚시를 가르쳐 주는 것 혹은 같이 가는 것이 도움이 될지 어떨지에 대한 고민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경기대학교 박경실 교수님의 청소년들의 낚시 참여 활동이 분노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요. 아직 많이 어린 친구들은 상관없지만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성적 문제라든지 교우 관계에서의 스트레스라든지 부모의 갈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이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포츠 활동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마저도 입시 위주의 학교 생활이 스포츠 활동을 좀 줄이게 되죠. 그런데 낚시 활동 경력에 따른 분노와 공격성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한 이 연구에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을 볼 수 있었는데요. 분노와 공격성, 그리고 분노에서의 분노 억제, 공격성에서의 적대감, 그리고 신체적 공격, 분노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낚시를 안 해본 친구들보다 낚시를 2년 이상 했던 친구들이 훨씬 더 그 비중이 낮았던 것이죠. 낚시를 통한 연구지만 다른 스포츠 활동이 청소년에게 끼치는 어떤 좋은 영향력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도 낚시만 그런 것은 아닐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다 이것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떤 스포츠나 취미 활동을 하더라도 낚시가 좋았던 것은 바로 누군가와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늘 학교에서 동급생들이나 이런 친구들하고 경쟁을 하는 이 문화에서 벗어나서 잠시나마 자유를 즐기고 대성어라든지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성적을 위한 학원보다 낚시가 더 좋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논문이 아니더라도 이미 영화를 통해서 이 낚시의 이로움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죠. 바로 흐르는 강물처럼 이라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 대해서 김영민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화상에서의 아버지와 그리고 두 아들의 모습에서 낚시를 통해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화의 대사 중에서 형이 하는 멘트인데요. 생애 처음으로 동생인 폴이 아버지의 가르침에서 자유롭게 벗어나서 자신만의 고유한 리듬을 타면서 캐스팅을 하고 있는 놀라움을 목격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성숙에 증조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변 환경과 내면의 성숙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낚시의 도를 모르고서 물고기를 잡는 것은 물고기를 모욕하는 짓이라는 아버지의 가르침, 그것이 바로 인간적인 멋과 성숙까지 깊어지게 하는 좋은 바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잘생긴 브래드 피트는 또 이렇게 멋있는 말도 하는데요. 넌 멋진 낚시꾼이야 라는 아버지의 칭찬에 물고기처럼 생각하려면 아직도 3년이나 더 필요한걸요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이 멘트야말로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물고기처럼 그리고 흐르는 물처럼 바위처럼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멋진 가르침들을 미리 알고나 있었다는 듯이 저희 지인은 어렸을 때부터 아들에게 낚시를 가르쳤는데요.
그러면서 이 기쁨을 공유하고 그리고 이렇게 멋진 청년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도 있는데요. 딸도 어렸을 때부터 뭐 어종을 가리지 않고 낚시를 배워서 지금은 정말 고수의 반열에 이르러 있죠. 제가 이기기 힘들 정도. 그리고 이 막내 녀석도 굉장히 귀엽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형제나 누나나 다 낚시를 잘하고 있어요. 부모의 역할은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식을 어른으로서 성인으로서 성장시키는 그리고 독립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영어 단어나 수학 공식 하나보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함께하는 이 많은 시간들 그리고 낚시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배우는 그 시간들이 바로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인을 만들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훌쩍 자란 아이가 저의 좋은 낚시 친구가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말 따뜻한 5월이 오잖아요. 그러면 함께 온 가족이 나가서 자연을 양위하고 그리고 그 어망보다 웃음소리를 가득 채워오는 그런 여행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